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나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다음 달 5일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오늘 지사직에서 물러났죠? 네. 자,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실 경선 과정 때부터 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지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부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라고 하고요. 네. 오늘이 지사 취임 1213일째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선에 임하면서도 야당에서도 공세를 받았고 네. 또 민주당 내부 다른 경선 경쟁 주자들로부터도 지사 찬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공격을 받았었는데 예. 아무튼 오늘 이제 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이 됐고요.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승부수를 좀 건 거였거든요. 대장동 국감을 받으면서까지 한 일주일 정도 더 끌어왔는데 네. 이제 오늘 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재명 후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점을 제일 강조했습니까? 네, 오늘 11시에 퇴임식은 없었고요. 퇴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오전 10시에 있었잖아요. 예. 그 시정연설 직후인 11시에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또 몇 가지 강조를 했는데 이 강조한 부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선 행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도 살짝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네. 화면 나가고 있죠. 네, 공정은 중요한 가치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 안 본다는 믿음은 확고하다. 또 경기도지사로서 받은 은혜, 공정한 나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핵심 가치로 삼아서 대선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이 후보는 네. 이제 본격 대선 홍보에 나서게 되면 전국 곳곳을 누빌 텐데요. 그렇죠. 만약에 서울에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출근합니까? 네, 일단 베이스 캠프 필요할 텐데요. 이제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예. 당에 물어봤더니 이미 중앙당사 9층에 네. 후보 사무실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 그 내일 첫 출근을 예. 과연 이제 당으로 올지 아니면은 다른 일정이 잡힐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됐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가지 일정은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그 내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당에서는 윤관석 사무총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이 핵심 역할을 맡아서 선대위 구성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네. 조금 있으면 아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11월 5일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잖아요. 그 전에 선대위 구성 모두 마무리 지어서 기선 제압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워낙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큰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하고 어떻게 좀 화학적 결합을 이룰 것인가 네. 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제 만나서 포옹도 하고 그랬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말 큰 고비 이제 넘겼다. 이런 약간 안도의 그런 반응이 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기 종로에 있는 찻집이라고 하고요. 경선 종료 14일 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공식 입장은 당초 일정대로 만난 것이다. 국감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 이런저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늦춰진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4일만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를 최대한 좀 빨리 만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다소 조금 늦어진 것은 맞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그 경기도에서 퇴임식 마친 뒤에 네. 간단히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그 송영길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송영길 그 당 대표에게 네. 상임 선대위원장을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선대위 상임 고문을 네. 부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것을 이낙연 후보가 받아들이는 모양새였는데 왜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상임 고문일까라는 그런 예. 이제 궁금증이 사실 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본격적인 대선 운동은 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당 안팎에 이렇게 전화도 좀 돌려보고 취재를 해봤더니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 2017년도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네. 경쟁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모두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선대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네. 해요. 역할을 맡지는 않았었고요. 예. 2012년도에도 민주당 경선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가 돼서 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의 경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당시 후보도 선대위로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고위 전략회의를 구성을 해서 당시 경쟁 주자였던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이 이 고위 전략회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임 구분을 그럼 맡았던 적이 없었을까 찾아봤더니 네. 보수 정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후보도 뭐 정말 치열했잖아요. 그때는 뭐 이게 사실상의 본선이다. 네. 경선이 아니다. 네. 이럴 정도로 치열했는데 당시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박근혜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선대위 상임 고문은 받아들이기로 했고 네네. 그런데 워낙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네네. 엄청난 공격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낙연 캠프에서 누가 과연 네네. 합류를 할 것인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어제 회동에서도 네. 일부 뭐 이야기가 나왔다고는 합니다. 그 선대위 그 총괄 본부장 또 비서실장 등 일부 직책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히 갈래가 타진 건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면서 나온 것 같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서른 의원 또 윤영찬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등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후보 측에 대해서 날선 말들을 좀 많이 쏟아내긴 이재명 했어요. 공격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격수 그 이상의 네. 의미로도 가끔은 맞습니다. 해석이 됐고 예. 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영찬 의원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제 뭐 이런 전방 공격수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선대위에 합류할지도 관심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합류 가능성이 좀 꽤 있어 보입니다. 저희 세 분 중에 저희도 또 이제 전화도 돌려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선대위에서 요청이 오면은 예.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예.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워낙에 이제 원팀에 대한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의원들을 중용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이 됐습니까? 서른 의원, 뭐 윤영찬 의원, 신경민 전 의원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오프 전제로 통화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네. 이 세 분 중에 예. 한두 명 정도는 어. 그 캠프에서 공식 요청이 온다면은 언제든 뭐 합류하겠다 이렇게 기꺼이 이런 응답을 내놓기는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찻집에서 네. 이낙연 전 대표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워낙 막걸리를 좋아해서 맞습니다.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아마 막걸리에서 술 한잔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찻집에서 만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 뭐 시간과 장소 파악하다 예. 보면은 찻집도 예. 좋고 음식점도 좋고 일단은 만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아주 특별한 막걸리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 과거는 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제 하나가 되자라고도 할 법한데 예. 사실 저도 찻집에서 만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하기는 그렇죠.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오영훈 의원이 힌트를 주기는 했습니다. 한번 녹취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음식이라는 게 지금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할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또 막걸리나 주류가 또 포함됐을 때는 또 약간의 또 실수가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찻집을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뭐 오랜만에 만나기는 했지만 이제 또 경선 과정이 끝나고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허심탄회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영훈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방역 상황 고려했고 또 술 한잔 들어가면은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네. 그 찻집에서 했다는 거고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예. 대장동 개발 의혹, 뭐 원팀 어제 그 회동 장소 주변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서 약간 이제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 내용은 뒤에 지지율 이야기 나누면서 예. 조금 더 짚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상황도 네네.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막말 대 망언 승자 없는 게임, 승자는 누구일까 이걸 짚었는데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 신경전이 아주 격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정치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독재들끔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제 가족입니다. 불찰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못 챙겼구나 해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것이고 3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했어요. 해당 행위 아닙니까? 국민을 개처럼 여기고 조롱감으로 만들고 그 후보 자격 있습니까? 여기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각선이 좀 소환되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어처구니 없다.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사람을 후원회장하는 시대인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유 있습니다. 커피 대신 우유 좀 주세요. 우리 화이팅해요. 따로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얘기요? 당신 얼굴 한번 봐. 나 왔는데 좋은 얘기 안 해. 이걸 왜 자꾸 찍어? 네, 사실 가족 문제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감정이 격화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웃고 있습니다만 속은 네. 불불 끓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네. 감정 싸움 양상으로 너무 심하게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섰다 예. 다시 경쟁 관계였다가 지금은 감정 싸움 양상까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그러니까 대선 주자 하면은 여러 여론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1, 2위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인데 예. 앞서 우리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금 부인 이야기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 키워드로 보여드렸지만 막말 리스트, 망언 리스트 예. 서로 공개하면서 정말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뭡니까? 먼저 성공에 나선 거는 사실은 홍준표 의원 측이에요.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을 해서 실언 망언 리스트 25건이라면서 네.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25개 중에 4개만 뽑아온 겁니다. 네. 예. 보면은 일주일에 120시간 논란이 있었죠. 이 발언 논란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부정식품 논란이 있었죠. 네. 또 청약 통장. 네. 그리고 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전두환 씨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맞불 났더라고요. 네, 과거 이거- 홍준표 의원 측의 망언. 네. 자, 어떤 리스트가 있었죠? 이제 홍준표 의원 측이 막말 25개 공개하자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막말 리스트라면서 네. 똑같이 25개 공개했습니다. 네. 왜 양쪽에서 25개씩 맞췄는지는
죄송하지만 취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네. 됐고요. 이 과거 발언이죠, 이 네, 발언들이. 맞습니다. 지금 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 네, 네, 알겠습니다. 25개,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막말이라면서 이제 25개를 네. 뽑았는데 그중에 4개만 일단은 화면에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고요. 뭐 저도 사실 입에 담기도 조금 네.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의 망언 25개, 또 홍준표 의원의 막말 25개라면서 정말 그 양측의 신경전이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영상에서 조금 나오긴 했지만 뭐 감정 싸운 신경전 점입가경이 되는 데는 부인 논란이 네, 점화되면서 그렇습니다. 더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뭐 앞서 그 개 사과 사진이 지난주에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올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간다는 뉘앙스로 홍준표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어떤 분들은 가족이 후원회장 한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부인이 후원회장 하는 것을 콕 찍어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예. 그러자 이제 홍준표 의원 측도 물러서지 않고서 소환 대기 중에 공식 석상에 나오는 부인보다는 유명 인사가 아닌 부인이 후원회장 맡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맞대응을 내놨습니다. 뭐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 승자 없는 게임 같아요. 망언 네. 막말 다툼 또 뭐 부인까지 끌어들여서 난타전이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인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부인이 정신과 의사라고 했나요? 네, 또 공교롭게도 이제 부인이 또 다시 이제 좀 논란이 예, 예. 있었는데요. 정신과 의사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소시오패스라고 이제 약간 비판의 수위를 네.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 상당한 수위를 끌어올렸는데 예예. 마침 토요일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근무하면서 봤는데 네.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의 현근택 변호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사 진행자 쪽에서 이게 설전이 너무 격화되니까 현근택 변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겠다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죠. 언제든지 응하고 이에 따른 책임 다 지겠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겁니다. 후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다른 후보를 비방했을 때 제가 법에 안 걸려요? 그건 선거법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당연히 학교 문제는 허위 사실 얘기 끝난다 그래서 얘기 끝난다 마시라고. 허위 사실 얘기 끝난다 마시라고. 선거법상의 얘기 허위 끝난다 사실 마시라고 그러라 그래서 얘기 그랬어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자,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자자자 잠시만요.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책임진다니까. 왜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성질 내시. 두분 마이크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거가 뭐예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방송을 생방송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좀 내려주시고요. 이재명 지사가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자, 학회 제명을 왜 이재명 캠프가 얘기합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구분하실 일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 화면을 보면 이제 뭐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SNS에 추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내놓기는 했더라고요. 진행자가 너무 격화되니까 잠시 좀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 이제 그 원희룡 후보 부인의 발언을 두고서 오늘도 계속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여당 예. 의원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신고객이 너무 지나쳤다. 그 원희룡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 예.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고요. 네. 예, 예. 원희룡 후보는 뭐 물론 지금까지 잘못한 거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본선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이런 네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룰의 전쟁도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11월 5일에 선출하는데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또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11월 5일에 이제 그 전당대회 통해서 선출을 하고요. 당장 이제 다음 주 초에면은 여론조사에 들어가는데 예. 이게 이제 일반 국민 50%, 당원 50%예요. 이걸 가지고서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과 홍준표 의원 측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을 거냐 이거를 두고서 이제 신경전을 네.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 화면으로 나가고 있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예를 들어서 네. 중에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이건 이제 양자 대결이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저 가로쳐 있는 부분을 바꿔가는 거예요. 네. 각각 4명을 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중에 유승민 후보 중에 원희룡 후보 중에
이렇게 가자는 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네. 주장이고요. 홍준표 의원 측은 안 된다. 사지선다 한 번에 붙자. 네.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나. 그리고 그 밑에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묻자는 겁니다. 근데 역선택 논란의 연장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은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게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대표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은 반대로 그렇게 양자 대결로 하면은 사실상 그 당 지지율에 수렴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당 지지율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내놓고는 있는데 막판까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판까지 신경전이 아직 치열할 것 같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후보는 지금까지는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까지 진행이 되니까 어떤 또 논란들이 이어가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뭐 다음 키워드 한번 짚어보죠. 제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오징어당은 살아남을까? 네. 저는 오징어는 살아남을 거라 뽑았는데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등장인물들, 어쩌면 바로 우리 사회의 자아상은 아닐까요?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 게임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대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안철수 대표도 좀 이제 출마 선언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요? 제3지대라는 건 지금 뭐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뭐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후보로서 뛰실지에 대해서는 저는 또 안 그러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들이 서로 차별이라는 이런 현상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상정이 다른 뭐 양당 후보님들이나 또 그 당보다 더 뭐 잘났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김동연 전 부총리도 본격 행보에 나섰고요. 창당으로 정치권 제3지대 논의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징어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직접 붙인 이름입니다. 네. 새로운 물결이라고 이제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는데 자신의 정당을 오징어 당으로 별칭을 삼겠다. 승자 독식의 정치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제3지대가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양자 대결,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후보들의 지지율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인물들이 좀 득표율,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 혹은 이재명 후보 대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초접전입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5%, 6%까지 최근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막판에 이 초접전 거대 양당 후보들의 초접전 양상에서 이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막판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제3지대로 대표되는 오징어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독자 생존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선의 중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호감 선거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까지 비호감 나오고 또 이제 있는데. 보면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나머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중도층 내에서는 제3의 독자적인 인물이 나오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사실 다음 키워드로 꼽은 것이 네네. 과연 이 비호감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의 네. 대결이잖아요. 대장동 대 전두환. 네. 뭐 어떻습니까? 지금 총 공세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다시피 지난주에 정치권에 정말 이슈가 많고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네. 지난주에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18일과 20일에 대장동 국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 후반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이 터지면서 또 이 전국을 강타하기도 했는데요. 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특검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 그 뭐 검찰 수사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냐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다면은 아예 없는 거냐 이렇게 보기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특검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진다면은 막판 특검 수용 가능성도 조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주 가능성이 낮지만 조금은 살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 문 대통령이 내일 이재명 대선 후보와 만납니다. 오전 11시에 회동한다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지사직을 사퇴를 했는데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재명 후보와 면담을 갖습니다. 내일 면담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차담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를 내일 오전에 만난다는 청와대 발표 내용 뉴스 속보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주에 이슈가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슈가 이 두 후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한데 지지율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월요일과 수요일 18일과 20일에 대장동 국감이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였습니다. 과연 이게 그 앞에 지지율을 보면 다소 하락세에 있었는데 과연 반등의 기회를 제공할지 관심이었고요. 또 주 후반부에 터진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이 과연 상승세를 일부 탔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보면은 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고요. 밑에 보면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국감을 마친 이후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대통령 옹호 발언, 전두환 씨 옹호 발언 그리고 개에 사과 주는 사진에 파장이 커질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한 주 전보다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이재명 후보가 35.4%였는데 37.5%로 올라섰고요. 윤석열 후보는 전 총장은 37.1%였는데 33.6%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그래픽 바꿔서요. 아마 한번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4.6%에서 36.7%로 올라섰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35.9%에서 34.8%로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다 이제 홍준표 의원과의 대결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결 모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론조사라는 게 물론 그 추세를 봐야 하고 그때그때 좀 정확하게 어떤 정치권의 파장이라든지 정확히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대장동 국감을 지나고 전두환 이슈가 충돌을 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내리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 전체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도. 예. 홍준표 의원이 동반 하락한 거 아닌가 보이고요. 예. 이번 주에 아마 주요 여론조사들이 한두 가지 정도 더 나올 테니까요. 네. 이 KS5Y 여론조사만 보시지 말고요. 또 추가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종합해 본다면은 과연 지난주 정치권을 강타했던 두 가지 이슈가 여론에, 민심에 어떤 예.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가시밭길인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나왔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전두환 옹호 발언의 후폭풍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저 여론조사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는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직 강요 의혹이 나왔고요. 황무성 사장이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경기 전 경기개발도시공사 개발본부장의 이제 녹취인데 황무성 사장의 윗선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실장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이 파장이 어디로까지 번질지 검찰 수사는 어디로 향할지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큰 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뭐 가시밭길입니다. 아직까지는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해 갖고 토론회 끝나면은 다음 달 초에 광주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캠프 쪽 저희가 통화해 보니까 물세례 맞을 각오하고서라도 가서 진심을 보이겠다.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아까 뭐 법조 우리 출입 기자들이 전해드렸지만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영장을 쳤잖아요.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또 공수처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앞으로 남은 행보가 평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야 할 산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높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지금 월요일마다 여야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